남편이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운 걸 알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너 같은 년은 원래부터 가치가 없었어 라는 그의 말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매일 출근하며 그 말을 곱씹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며 동생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다. 특히 내가 성공한 변호사이고 그는 평범한 회사원일 때 사람들은 참아봐, 가족이잖아 라고 말할 테니까.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걸 느꼈다. 동생은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지만 그건 가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연락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의 표정, 그녀의 미소에서 느껴졌다. 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점점 커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복수가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생존이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동생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건 충격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남편이 지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사인하며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다. 법을 이용하고 사회의 도덕을 이용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나는 변호사니까? 그들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었다. 남편의 회사를 알아봤다. 그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동생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다. 카페 앞에서 커피를 사며 그녀의 미소를 관찰했다.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남편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말, 나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다. 매일 밤 그 메모를 보며 자제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림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을 때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심됐다. 나는 점점 고립됐다. 가족 모임에서 동생을 피했다. 어머니는 화해해라 라고 했지만 나는 네 라고만 답했다. 속으로는 어머니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싫었다. 복수는 혼자서 하는 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남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부정행위, 작은 뇌물수수. 증거는 내가 모았다. 변호사로서의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그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고되지 않았다. 경고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불안해졌다. 나에게 연락 왔다. 너 짓이야.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답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 만족 뒤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동생의 카페에 리뷰를 남겼다. 익명으로. 위생 문제, 서비스 불만. 몇 개의 나쁜 리뷰가 쌓였다. 그녀의 매출이 떨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울고 있는 걸 봤다. 그 울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내 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찔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감정을 죽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매일 일기에 썼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더 세게. 그 일기가 내 유일한 친구였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을 봤다. 그 불빛처럼 내 복수도 밝아졌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어둠이 있었다. 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변화였다.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나는? 남편이 다시 연락 왔다. 대화하자.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늦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더 파악했다. 그는 새 여자와 살고 있었다. 동생이었다. 임신 중.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법적으로.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기다림이 핵심이었다. 그 기다림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내 눈이 차가워졌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너 괜찮아? 나는 등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복수가 나를 바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회사 생활을 조사했다. 그의 상사가 누군지, 프로젝트가 뭔지.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았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따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 계약 상대방에 접근했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 주의하라는 말을 흘렸다. 증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충분했다. 계약이 지연됐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 가서 동생에게 화풀이 할 테지.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그녀의 눈물, 그의 짜증. 그 상상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두려웠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에 나는 착했다.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매일 출근하며 법률 서적을 뒤적였다. 복수를 위한 법 조항을 찾았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동생의 카페에 세무조사를 유발했다. 익명 제보로. 그녀의 장부가 엉망이라는 걸 알았다. 과거에 내가 도와줬던 장부. 이제 그게 그녀를 무너뜨릴 무기였다. 세무서가 왔을 때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멀리서 들었다. 어머니를 통해. 언니, 도와줘. 그 메시지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해결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나를 아프게 했다. 동생은 어렸을 때 나를 따랐다. 이제 그녀를 버리는 내가 싫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더 컸다. 남편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승진이 물 건너갔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SNS를 지켜봤다. 익명 계정으로. 그의 게시물이 어두워졌다. 인생이 힘들다. 그 글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가짜였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 멈출까? 화해할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말 예너 같은 년이 떠올랐다. 그게 나를 앞으로 밀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갔다.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동생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 거짓이었지만 증거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AI로. 변호사로서 윤리를 어겼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의심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웃을 통해. 그 싸움 소리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 만족 뒤에 공허가 왔다.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이상해 라고 했다. 나는 인정했다. 이상했다. 복수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매일 약을 더 먹었다. 잠이 안 왔다. 꿈에서 그들을 봤다. 웃는 그들. 나는 깨어나 울었다. 하지만 울음이 증오로 변했다. 다음 계획은 법적이었다. 남편의 뇌물 증거를 더 모았다. 이번엔 진짜 제보. 그는 조사를 받았다. 회사에서 징계. 그는 나에게 왔다. 제발 그만해.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그 승리가 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 동생은 카페를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세금 미납.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왔다. 도와줘라, 나는 돼, 라고 물었다.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게 내 복수였다. 하지만 그 복수가 나의 가족도 무너뜨렸다. 나는 그 사실을 직시했다. 매일 거울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 그 여자가 나였다. 복수는 가격이었다. 내 영혼의 가격. 관찰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행동이었다. 남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 기미가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의 차에 술병을 숨겼다. 아니, 지인을 통해. 그는 운전 중 적발됐다. 음주 운전. 면허 정지. 회사에서 문제가 됐다. 그는 더 깊이 추락했다. 동생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그녀는 임신 중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는 무죄였다. 멈출까? 그 도두가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너 같은 년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계속했다. 이번엔 동생의 카페에 소송을 유발했다. 고객으로 위장해 불만 제기. 위생 소송. 그녀는 변호사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호사를 알았다. 압력을 넣었다. 소송이 길어졌다. 그녀의 돈이 바닥났다. 남편은 실직 위기. 그는 대출을 받았다. 나는 은행에 힌트를 줬다. 대출 거부. 그들은 절망했다. 나는 지켜봤다. 카페 앞에서.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울었다. 그 울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에 나는 후회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는 약했다. 복수가 강했다. 남편은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공원에서. 그는 초췌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는 화냈다. 너 미쳤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너부터 미쳤지. 그 대화가 긴장됐다. 그는 똑똑했다. 내 계획을 의심했다. 이제 위험했다. 그는 반격할 수 있었다. 나는 조심했다. 집에 CCTV를 달았다. 매일 확인했다. 그는 따라다녔다. 나는 느꼈다. 그 그림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복수가 양날의 검이었다. 이제 나도 피해자였다. 동생은 낙태 위기.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내 동생이 위험해. 나는 그녀 선택이야 라고 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왜? 배신 때문. 하지만 이제 배신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일기에 썼다. 오늘도 두했다. 내일은 끝낸다. 그 끝이 뭔지 나도 몰랐다. 조작의 단계였다. 나는 그들의 감정을 흔들었다. 남편에게 익명 메시지. 내 아내가 바람 피워 동생에게. 그들은 서로 의심했다. 싸움이 잦아졌다. 나는 녹음했다. 지인을 통해. 그 녹음이 증거였다. 법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유발했다. 그들 사이에. 아이러니했다. 내가 그들을 결합시켰는데 이제 분리. 동생은 나에게 왔다. 도와줘. 언니. 그녀의 눈에 절박함. 나는 되나?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그 미안이 진짜였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카페 폐업. 그녀는 파산. 남편은 실직. 그는 거리로 나왔다. 나는 봤다. 그 초라한 모습. 만족. 아니, 공허. 복수가 나를 비웠다. 매일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반격했다. 내 회사의 제보. 윤리 위반. 똑똑했다. 나는 조사받았다. 스트레스. 약 더 먹었다. 잠 안 왔다. 꿈에서 그를 죽였다. 깨어나 무서웠다. 나는 괴물됐다. 동생은 병원에. 유산. 소식 들었다. 죄책감 폭발. 왜? 하지만 너 같은 년이 떠올랐다. 나는 계속. 이제 최종 계획. 법정에서. 최종 단계. 남편을 고소했다. 뇌물, 음주. 증거 제출. 그는 재판. 동생은 증인. 그녀는 나를 봤다. 언니. 그 눈빛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재판에서 이겼다. 그는 감옥. 동생은 파산.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너는 가족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 끝났다. 하지만 나도 끝났다. 직장 잃을 뻔. 친구 없음. 혼자. 매일 후회. 하지만 만족도. 그 균형이 나를 괴롭혔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 후회해. 나는 잊지 않았다. 불태웠다. 동생은 떠났다. 서울 벗어나. 나는 남았다. 빈 집에서. 복수가 가격이었다. 내 인생. 모든 게 끝났다. 남편은 출소 후 사라졌다.
동생은 새삼 누나는 여전히 여기. 매일 거울 봐 그 눈이 묻는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증오. 너라면 어떻게 할까?